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책은 내가 가진 타이틀 진짜 나인가라는 카테고리 독서의 기록이라는 책으로 눈에 비치는 행복이 가슴을 채우는 행복한 아침을 열겠습니다. 삼성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너희들의 정체성은 아니야. 나를 찾는 글쓰기 첫 수업에서 엄마의 20년을 쓴 오소희 작가가 수강생들에게 한 말이다. 순간 나를 저격해서 하는 말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들의 직업을 모른다. 놀랍게도 대기업 부장은 직장에서 현재 나의 타이틀이다. 덧붙여서 한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친정에서는 장녀라는 타이틀이 있다. 오소희 작가의 질문을 통해 당연하게만 느껴왔던 내 삶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중에 진정한 내가 과연 있긴 한 걸까? 나는 대기업 부장이다. 11년 전 경력 입사를 하고 2번의 빠른 승진 후 부장이라는 위치까지 왔다. 그러나 승진의 기쁨은 잠시뿐, 마음은 직장 업무에 대한 설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물론 20년 동안의 직장 생활이 모두 헛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자아를 실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회사에서뿐 아니라 집에 가서 잠들기 전까지 일을 할 정도로 회사에 충성하는 직장인이었다. 단순히 돈을 벌고 밥벌이를 위해 억지로 일하는 직장생활은 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성취가 나를 규정해준다고 생각했다. 열정적으로 일했기에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면 속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직장을 잃는다면 가족 안에서 형성된 타이틀은 평생 사라지지 않지만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회사를 나오는 순간 사라진다. 20년간 일해온 직장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진다면 커리어를 쌓아온 나 또한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막막해졌다. 친정에서는 딸 둘 중에서 장녀였다. 항상 돈에 쫓겨 살아온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나는 장녀라는 책임감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도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사업은 항상 삐걱거렸고 엄마는 악착같이 모은 돈을 아버지 빚을 막는 데 소진하셨다. 직장에서 모은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아버지 사업 빚을 막는 데 들이고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취업해서 혼자 한국을 떠났다. 하지만 아버지 2번째 부도로 부모님은 갈 곳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저당 잡힌 집은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에 헐값에 팔렸고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은 나를 따라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주했다. 가족을 떠나온 말레이시아였지만 이곳에서도 결국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계속되었다. 한국에 돌아와 결혼한 후에도 장녀로서의 무게는 그대로였다. 가장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과장 시절, 대기업 경력 입사와 동시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맞벌이를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대구 출신 장남이었다. 나는 결혼해서도 빨래하고 청소하게 될 줄 몰랐어. 나의 이상형은 현모양처였거든.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나의 이상형은 초콜릿 복근에 키가 180cm인 남자였는데라고 맞받아쳤다. 순간적으로 말한 농담이었지만 남편은 진담이었다. 나는 36, 남편은 40이었다. 늦은 결혼이었고 남편과 나 둘 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린 결혼식 날부터 삐걱거렸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심하게 싸우고 극적인 화해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는 일이 반복되었다. 아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싶어 자주 이혼을 결심했다. 그렇게 싸우면서도 늦은 나이니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난임병원의 도움을 받아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고 나에게 엄마라는 타이틀이 하나 추가되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해외 출장이 잦았다. 1년에 200일 이상의 해외 출장이었다. 아이를 낳고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해외 출장을 갈 수 없게 되자 마음이 힘들어졌다. 엄마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회사에서 경력을 계속 쌓는 일이라고 여겼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하루빨리 회사 업무에 복귀하고 싶었다. 1년 휴직 계획보다 이르게 8개월 만에 복직해서 바로 네덜란드 장기 출장 프로젝트를 맡았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하셨다. 네덜란드 출장을 함께 간 남자 동료가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라고 말했다. 다른 남자 동료는 내 와이프였다면 출장 가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거야. 절대 못 보내라며 대놓고 빈정거렸다. 그 말들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계속해서 고민했다.
엄마라는 이유로 경력을 중간에 포기한다면 언젠가 후회할 거라고 마음을 다독였다. 네덜란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즐겁지 않았다. 나 또한 남자 동료들이 하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전히 아이만을 돌보고 싶은 마음과 출장을 다니면서 커리어를 멋지게 쌓고 싶다는 두 개의 마음이 계속 따라다녔다. 무엇이 옳은지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가지 않는 길에 대해 후회한다는 것이었다. 삶이 모든 게 부대꼈다. 눈만 뜨면 이혼을 결심하는 아내라는 자리도 힘들었고,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엄마로서의 자리도 버거웠으며, 장녀라는 책임감도 내려놓고 싶었고, 직장에서는 직책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다.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타이틀을 끌어안고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매 순간 바빴다. 타이틀이라는 이름의 저글링공 하나를 떨어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 같아 한시도 쉴 수 없었다. 40대가 되자 번아웃이 찾아왔다. 번아웃의 실체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특히 직장에서의 타이틀은 내가 가장 먼저 놓아야 하는 저글링공이었다. 대기업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내 손에서 떨어질 날이 곧 불안정한 미래였고, 이에 대비해야 했다. 나는 안주하기도 뒷걸음치기도 싫었다. 그때부터 넥스트 직업을 찾기 위한 무차별적인 배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독서의 기록 중에서 안혜진 작가님의 삶이 눈앞에 평풍처럼 펼쳐져 지난날의 저희 삶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안혜진 작가님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책으로 인하여 생각과 운명이 바뀌는 계기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